2030년 서울, 화려한 마천루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다릅니다. 한때 풍요의 상징이었던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는 금매를 알리는 현수막조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거래가 끊긴 시장, 그리고 그 정막을 깨는 것은 연일 최고치를 경심하는 국채 금리와 가파르게 치솟는 환율뿐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국가 부도 시계에 초침이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과거의 그것과 결이 다릅니다. 과거의 위기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급성 질환이었다면 2030년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 모순이 쌓여 터져나오는 만성질환의 합병증에 가깝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잠재 성장률을 0%대로 끌어내렸고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자부심 뒤편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국가 채무와 연금 고갈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막대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등은 이미 주황색을 지나 빨간색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용히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해왔던 부채의 지도는 이제 2030년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의 일자리,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노년의 평안함이 모두 이 부채의 지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국가 부도의 시계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으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은 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일까요? 2030년,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핵심 축들이 하나둘씩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경고음이 들려옵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 아래 쌓아 올린 가계부채는 이제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요동칠 때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이자 비용으로 증발하고 내수 소비는 얼어붙습니다. 영끌과 비투로 점철되었던 자산 거품이 거친 자리에 남은 것은 원금 상환 능력을 상실한 한계 가구들의 비명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사태는 이미 수도권 외곽으로 번졌고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는 금융권의 PF 대출 부실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지표들은 더욱 노골적인 수치를 내놓습니다. 국가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과거 경제 위기 직전의 수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돌파할 때마다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헐어 방어에 나서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 경쟁력 약화는 경상수지 흑자라는 든든한 방어막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던 현상들이 이제는 구조적 침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물 경제의 침몰입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조업의 가동률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초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와 규제를 피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신성장 동력은 지지부진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거리에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줄을 잇고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한 채 쉬었음 인구로 편입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엔진 자체가 노후화되어 멈춰서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2030년의 문턱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번영의 끝자락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 전야의 정적입니다. 경제 충격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은 정교하고도 잔인합니다.
그 중심에는 유동성의 역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저금리 시대에 무분별하게 풀린 자금은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대신 자산 가격만 기형적으로 높여놓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부채 비중이 높은 가계와 기업입니다. 이자 부담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자산 매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살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이는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은행의 대출 회수를 압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부채 디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가속 페달 역할을 합니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입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동시에 가계를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입니다.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중산층은 붕괴됩니다. 저축은 바닥나고 미래를 위해 가입했던 보험과 적금은 해약됩니다. 경제적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맞이하는 이 충격은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국가 재정 역시 이 메커니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과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려 해도 이미 높아진 국채금리와 국가 부채 비율이 발목을 잡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지급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국채 매도세가 강해지면 금리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습니다. 민간의 부채가 공공의 부채로 전이되고 다시 그것이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2010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국가 파산의 실질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한번 시작된 톱니바퀴는 멈추기 어렵고 그 끝에는 혹독한 구조조정과 사회적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의 좌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다른 국가들이 겪은 궤적은 우리에게 잔인할 만큼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진 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기조 통화국에 준하는 엔화의 위상 덕분에 국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식 침체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비극적인 사례는 남미와 남유럽에 존재합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복지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탕진한 결과 수차례의 디폴트, 국가 부도를 경험하며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리스 역시 유로존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과 국가 부채 관리 실패로 인해 전 국민이 혹독한 긴축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연금은 반토막 났고 청년 실업률은 50%를 상회했습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이성을 압도했을 때 초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드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지만 폭발은 순식간이라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부채를 부채로 돌려막으며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는 순간 시스템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2030년 시나리오가 이들과 다른 점은 세계 유례 없는 속도의 고령화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저성장, 아르헨티나의 재정 위기, 그리고 그리스의 구조적 결함이 복합적으로 얽힌 전대미문의 복합 위기. 글로벌 사례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자만심, 설마 내 나라가 망하겠느냐는 아니람이야말로 국가 파산 시계의 태엽을 감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30년 국가 부도 시계가 멈추지 않고 가속화될 때 한국 경제의 풍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자산의 계급화와 중산층의 증발입니다. 대차대조표 불황이 심화되면서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닌 거대한 부채의 늪으로 변합니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인들에게 집값 하락은 곧 생존의 위협입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이를 갚지 못한 이들의 자산은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시장에서 자산은 헐값에 넘겨지고 평생을 바쳐 일군 중산층의 꿈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기업 생태계 역시 초토화됩니다. 한계 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연쇄 도산하면서 실업 대란이 현실화됩니다. 대기업이라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되고 내수 시장까지 붕괴되면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소득이 끊긴 가정은 해체 위기에 직면합니다.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며 사회적 안전망은 과부하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특히 자산이 없고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청년 세대와 연금 고갈을 앞둔 노년 세대 사이의 세대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기회의 상실입니다.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면 해외 자본은 더 이상 한국의 미래 기술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R&D 예산은 삭감되고 인재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화됩니다. 한때 세계를 열광시켰던 K컬처와 K산업의 활력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패배주의와 냉소가 채우게 됩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V자 반등을 위한 일시적 진통이었다면 2030년의 위기는 끝을 알 수 없는 L자형 침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진 사회에서 분배를 둘러싼 투쟁은 격렬해지고 민주주의의 토대마저 흔들리는 사회적 대혼란. 이것이 우리가 막아야만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어두운 미래상입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시장의 시선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입으로 향합니다. 2030년의 한국 정부는 외줄타기를 하는 광대의 처지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꺼내들 카드는 재정 건전화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상충하는 두 목표 사이의 절묘한 배합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가계부채의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낮춰야 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집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원화 가치의 폭락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이미 불어난 국가 채무 비율 때문에 시장은 차갑게 반응합니다. 결국 정부는 선별적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실 자산들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리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또한 외환 보유고를 방어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외교적 총력전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재정준칙 확립과 같은 해묵은 과제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정부의 호소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면 어떤 경제정책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풀어 위기를 가리는 방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개혁만이 국가 부도 시계의 태엽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정책 당국자들의 결단력과 시장의 신뢰 회복, 이 두 가지가 2030년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느냐, 다시 비상하느냐를 결정짓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대격변의 시대,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거시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경제적 방공호는 스스로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전략은 부채의 다이어트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빚을 내는 투자 방식은 이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처분 소득 중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생존의 제1원칙입니다. 레버리지가 부의 사다리였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유동성이 생존의 척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도 필수적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가적 위험에 내 자산을 통째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 금 혹은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는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니라 위험 회피를 위한 보험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헤지,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자산에 묶인 비중을 줄이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다릴 수 있는 현금을 가진 사람의 손에 쥐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자신의 가치라는 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될 때 가장 먼저 쓸모없어지는 것은 숫자뿐인 자산이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지식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가속화되는 2030년의 고용시장에서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는 것은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검소한 생활 양식을 체득하는 심리적 긴축도 필요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부의 지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국가의 부도 시계는 단순히 수치상의 경고를 넘어 평범한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로 다가옵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그 혹독한 겨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당시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국민적 단합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2030년의 대한민국은 그때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진 신뢰의 총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됩니다. 부채의 지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빚을 내어 성장을 유지하는 부채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연금 개혁을 미루고 재정 적자를 방치하며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왜곡하는 행위는 결국 2030년의 파국을 앞당길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진통제가 아니라 환부를 도려내고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수술입니다. 정치권은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경제적 진실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하며 국민 또한 단기적인 이익보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합니다. 결국 국가 부도의 시계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숫자나 지표가 아닌 사람의 의지입니다. 위기의 징후를 직시하고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글로벌 사례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는 일, 그리고 정부와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일, 이 모든 과정이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2030년, 대한민국은 무너진 신용의 잔해 위에서 방황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혁신을 통해 다시 한번 기적의 역사를 쓸 것인가? 그 대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2030년, 국가 부도의 시계는 멈출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 있는 답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역사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찾아오고 겸허하게 현실을 인정했을 때 물러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도 근거 없는 비관론도 아닙니다. 냉정한 데이터와 현실적인 감각으로 무장한 전략적 낙관주의입니다. 부채는 관리될 때 자산이 되지만 방치될 때 파멸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이제 카메라는 다시 2030년의 서울을 비춥니다.
여전히 한강은 흐르고 마천루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그 속을 채우는 경제적 토대는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가속화되는 2030년의 고용시장에서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는 것은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검소한 생활 양식을 체득하는 심리적 긴축도 필요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부의 지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국가의 부도 시계는 단순히 수치상의 경고를 넘어 평범한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로 다가옵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그 혹독한 겨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당시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국민적 단합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2030년의 대한민국은 그때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진 신뢰의 총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됩니다. 부채의 지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빚을 내어 성장을 유지하는 부채 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연금 개혁을 미루고 재정 적자를 방치하며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왜곡하는 행위는 결국 2030년의 파국을 앞당길 뿐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철학을 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 시장은 비로소 한국 경제의 복원력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가 부도의 시계를 멈추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은행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평가하는 선진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기업은 단기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은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을 통해 각자의 경제적 기초 체력을 다져야 합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 한 명의 힘이 아니라 모든 승무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기 이후의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진통이 끝난 뒤의 대한민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2030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는 부채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던 자본이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교육 시스템은 단순 암기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개편되어 새로운 인재들을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선도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글로벌 경제 지도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재정립될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경험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강력한 롤모델이 될 것이며 우리의 금융 시스템과 정책 노하우는 또 하나의 K브랜드가 되어 수출될 수 있습니다. 부채는 관리될 때 자산이 되지만 방치될 때 파멸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이제 카메라는 다시 2030년의 서울을 비춥니다. 여전히 한강은 흐르고 마천루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그 속을 채우는 경제적 토대는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어야 합니다. 가게는 무리한 빚에서 자유로워지고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며 정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회. 이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위기의 파고를 넘어선 대한민국이 맞이할 새로운 아침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국가 부도의 시계를 멈추는 힘은 권력자의 손이 아니라 시장의 원칙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가 그려가야 할 경제적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부채의 사슬을 끊어내고 지속가능한 내일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 길의 끝에는 다시금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더 나은 시스템으로 나아가라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2030년, 우리는 부도의 공포가 아닌 번영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채의 늪을 건너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투명성과 책임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은 예외 없이 정보의 불균형과 부실의 은폐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997년 우리가 맞이했던 외환 위기 역시 가용 외환 보유액의 실체를 숨겼던 정부의 오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은 풍요로운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섰을 때 발휘되는 응집력과 회복 탄력성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경제 지표와 사례들, 그리고 생존 전략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국가의 운명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결제한 영수증 한 장, 당신이 선택한 투자처, 그리고 당신이 정치에 던진 소중한 한 표에서 결정됩니다. 2030년의 어느 날,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며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채의 지도를 지우고 희망의 지도를 그려가는 일,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시계는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기 이후의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진통이 끝난 뒤에 대한민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2030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는 부채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던 자본이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교육 시스템은 단순 암기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개편되어 새로운 인재들을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선도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글로벌 경제 지도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재정립될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경험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강력한 롤모델이 될 것이며 우리의 금융 시스템과 정책 노하우는 또 하나의 K브랜드가 되어 수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제적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동북아시아의 물류와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국가 재정과 투명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충격에 흔들리는 변방의 경제가 아닌 세계 경제의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핥히고 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며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부채의 사슬을 끊어낸 자리에 신뢰와 협력의 토양이 마련된다면 2030년의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노년이 안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로 진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더 단단한 미래를 짓기 위한 기초공사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낸 끝에는 반드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2030년이라는 미래의 좌표를 통해 현재의 우리 모습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는 단순한 경고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할 행동 지침이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국가 부도 시계의 초침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 시계를 멈추고 시간을 되돌릴 힘 또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해왔던 부채의 그늘을 직시하고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위기는 우리 곁을 지나갈 것입니다. 과거 1997년의 위기 당시 한 외신은 한국을 가리켜 기적은 끝났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란듯이 일어섰고 그전보다 더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30년의 도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은 풍요로운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섰을 때 발휘되는 응집력과
회복 탄력성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경제 지표와 사례들, 그리고 생존 전략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국가의 운명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결제한 영수증 한 장, 당신이 선택한 투자처, 그리고 당신이 정치에 던진 소중한 한 표에서 결정됩니다. 2030년의 어느 날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며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채의 지도를 지우고 희망의 지도를 그려가는 일,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시계는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